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따라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챗GPT를 활용한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셨나요? 사람들이 AI에게 지브리 스타일로 내 사진을 그려줘 라고 말하면 실제 애니메이션 속 장면처럼 그려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인공지능은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어느새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이렇게 놀이로서 즐기고 체험할 만큼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처음 AI 연구가 시작되었고 60여년이 지난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해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을 이기며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뒤인 2022년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간처럼 말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 모델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로제타 폴드와 알파폴드라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합성해낸 3인에게 노벨 화학상이 수여되는 등 노벨상을 모두 AI 연구자들이 휩쓸면서 AI가 과학 발전에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기술 박람회 CES 2025에서도 AI의 미래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GPU 분야 선두기업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앞으로 AI가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3월 공개된 마누스 AI는 여행 계획을 짜고 식당을 예약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비서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AI를 활용하면 기후변화 대응,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도 AI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모더나는 AI를 이용해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코로나 백신 개발 기간이 기존의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세돌 구단은 지난달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AI의 등장으로 기존의 바둑 기술은 어떤 가치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3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AI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 심지어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들은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기술에 필요한 첨단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AI 인재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등 AI 기술과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에 무려 700조 원의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안전성 확보 목적으로 시행했던 AI 규제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이제는 AI 행동 계획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AI법을 통해 규제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최근에는 3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지능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목표 아래 본격적으로 IT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1994년에는 전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보화 고속도를 닦았는데요. 당시에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의 일각에선 무모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과감한 투자가 지금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좌우할 담대한 결단에 또다시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로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1, 2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 치열한 3위권 그룹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생성형 AI 특허 수도 글로벌 3위에 해당하는 등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도와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반도체도 큰 강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AI 개발에 꼭 필요한 첨단 GPU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AI 모델은 최고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1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가 부족하며 특히 세계적 수준의 상위 1%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AI 컴퓨팅 인프라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자원과 시스템을 말합니다. AI 기술의 토양이자 디지털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GPU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GPU 보유량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15만 개의 H100을 보유한 반면 국내 H100 보유량은 민간을 모두 합쳐도 미국 빅테크 1개사의 보유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 AI 기업들은 AI 모델에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AI 컴퓨팅 인프라는 GPU 확충뿐 아니라 전기료와 유지비 등 운영에 막대한 비용도 소요되어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AI위원회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 첨단 GPU 18,000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앞당기고 국산 AI 반도체도 적극 활용하며 독자적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입니다. AI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뛰어난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업무와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모델로서 AI 주권 확보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에 정부는 역량이 있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정예팀으로 선발하고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 인재 확보에 필요한 재정 지원까지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AR 기술 경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 인재 경쟁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그 인재가 얼마나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느냐가 AI 패권을 좌우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핵심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와 같이 국내외 AI 인재가 역량을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를 위해 작년 뉴욕에 개소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유럽, 중동 등지로 확대하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 집중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현장형 AI 인재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이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협력을 통해 분야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AI 모델을 접목해 우리 AI 인재가 개발한 우리 AI 모델로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첨단 GPU 1만 장분을 연내 확보하고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중대한 법적 기반이자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서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AI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두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AI 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I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도 함께 따릅니다. 작년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했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AI의 부정적 측면의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더욱 심화될 예정으로 AI 오남용, 부작용 대응과 글로벌 AI 안전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AI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서울에서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의 3대 핵심 가치로서 혁신, 안전, 포용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서울 선언을 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기술 수용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어서 올해 2월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제가 직접 참석하여 AI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안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발표했고 작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AI 개발, 활용을 확산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너무나도 빠른 AI 발전의 파도 속에서 1년이 늦어지면 3년을 뒤처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AI 3대 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실현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 AI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그 이상이 된 AI 기술, AI의 빠른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면서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과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네. 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저는 평소에도 정보 수집이나 뭐 상담 목적으로 챗 GPT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는 평소에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챗GPT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분야에는 약어도 많고 네. 챗GPT를 활용하면 쉽게 그 원어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AI 에이전트 비서처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 사업화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기술 사업화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국가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연구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산업화,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술 사업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화, 상용화는 예를 들어 기술 이전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산업화 현장에 생산 기술로 발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업화가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사업화가 되면 AI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오늘의 지식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서 올해 추경 예산에 1.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얹어져서 거의 3.6조 원 정도가 올해 AI 예산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많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아주 유효하게 쓰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연구 개발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그런 모든 과정이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속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대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 그리고 인재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